오늘 영상은요, 머니게임 1회, 2회 간단한 줄거리 리뷰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용도 아주 색다르고요. 연기 또 이렇게 분위기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재밌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드라마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인상적인 장면으로는요, 국정감사장입니다. 국정감사장. 거기에 여기 금융위원회라고 그랬죠? 금융위원회. 그리고 여기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이렇게 과장인 최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뒤에 예, 등 뒤에 딱 앉아가지고 금융위원장이 잘 못하는 답변 같은 거를 옆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도와줍니다. 어쩌고 저쩌고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저 뒤에 말하는 사람 일어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 의원한테 일어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정인은행이 부실한데 부실한 정인은행을 팔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금융위원회 정부 쪽에서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가, 정부의 처방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최의원 국장이 네 라고 대답해버리고 맙니다. 발칵 뒤집어버린 거죠. 자, 그 국감장이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 허재, 지금 당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허재 부위원장이 신임 사무관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민 사무관 강의에는 여기 어, 이해준 신임 사무관도 거기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강의 내용 중에 이 허준이 그런 거예요. 허재가 그런 겁니다. 허재가 뭐라고 말을 했냐. 외환위기 때, IMF 때 우리 선배들이 현실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잘못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저 해가지고 이 이해준 사무관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당돌하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 부위원장님은 어떤 선배이십니까? 어떤 선배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재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부실한 기업이 은행을 부실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역시 경제 관료들이 숫자에 매몰돼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허재가 경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준이 경제하는 사람의 의지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시퍼렇게 날이 선 의지 뭐 이런 의지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아, 최 의원이 사고 쳤다. 정인은행 팔아야 된다고 말해버렸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금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후임으로 허재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뭐 이런 기사가 뜬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최이연 과장의 아버지가 최병학이라고 한국에서는 아주 저명한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고 입김도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 이 최병학 교수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좀 말 좀 잘해달라. 그랬더니 이 최병학 교수가 자리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결국 금융위원장은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이 국감장에서 아주 소신있게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던 이 최의원은 자기 아버지 교수한테도 소리를 듣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자, 한편 이혜준 사무관은 이제 행시 출신으로 3등으로 들어왔대요. 그래 5급 사무관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지방대학교 출신이라서 약간 따돌림을 받고 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혜준 사무관에게는 어린 시절에 어떤 사연이 있었냐, 자기 아버지가 외환위기 때 은행이 부도났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살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 뭐 제형은행인가 하는 그 은행을 매각하는 그 일을 처리할 때, 그때 새끼 사무관으로 여기 허재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행을 사서 매각하는 이쪽으로 세넌이라고 외국인 금융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도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습니다. 금융 로비스트, 세넌 금융 로비스트. 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허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 예전에 IMF 때 그 은행 매각한 그 장면에서의 나라의 힘이 없을 때, 경제력이 없을 때 당한 나라의 굴욕, 이거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재는 생각이 시장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버지, 최이연의 아버지 최병학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놔두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형태,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학자였어요. 그래서 무슨 회의 자리에서 이 허재가 정부가 개입해서 처리해야 된다, 은행의 부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 최병학 교수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티격태격 많이 하게 되죠. 허재는 자기 앞을 자꾸 이렇게 막으니까 최병학 교수한테 제 앞길을 좀 막지 마십시오. 이번에 또 막으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병학 교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죠. 그래서 밤에 컴퓨터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작성합니다. 허재 이 사람은 금융위원장 될 자격이 없다라는 서신을 작성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운동 삼아서 산책을 나섰어요. 최 교수가. 그런데 그 뒤를 여기 허재가 뒤따라갑니다. 산꼭대기 정도에 있는 어떤 바위에서 이 최 교수가 살짝 치고 있는데 그 뒤로 와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언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멱살까지 잡습니다. 멱살까지 잡고 막 그 큰 소리 치다가 이 허재가 어떻게 하느냐, 최병학 교수를 밀어버립니다.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밑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최이현은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보고 오열을 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 허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와서 조문을 하죠. 손에 상처가 좀 나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는데,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거를 최이현이 봅니다. 여기 허재도 그렇고, 여기 국경민 국장도 그렇고, 여기 나준표 나준표 국장도 그렇고, 그 장례식장에서 최이현이 이 유명한 최 교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이 허재가 부하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죠. 참 멋있게 나오는데, 한쪽 옆에 대통령 근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대통령이 이 최 교수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최이현이 정의은행에 관련된 이렇게 보고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허재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허재하고 최이현이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최이현이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정부가 개입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재가 최이현을 발탁해서 좀 이렇게 중이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인은행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최대한 빨리, 헐값이라도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매각 대상을 가지고 허재는 넓히려고 합니다. 최의원이 그거 법률에 저촉됩니다. 그랬더니 법률 말고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약간 조정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조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불가피할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도 돼. 그러니까 개입하더라도 조정은 되지만 조작은 안 되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허재가 최 과장 손 털지, 나한테 넘겨주고 손 털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동안 이 최이현 과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이현은 자꾸 와서 얘기를 나누고 의논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죠. 자, 그러는 사이에 여기 국병민 국장을 통해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인은행이 BIS 평균 자본 비율이 8 이하여서 부실하다. 빨리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BIS라고 말하면 국제 결제은행을 BIS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율이 있는데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그래요. 위험 자산분의 자기 자본, 위험 자산분의 자기 자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오는 비율인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8 이하가 되면 부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인은행이 6.1 어쩌고 6.1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장에서 이 최이현이 나서면서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BIS 평균 비율은 9.3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그 비율, 가장 중요한 비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죠. 9.3이면 아주 좋은 자본 그 상태가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장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재가 부르겠죠. 허재가 불러가지고 엠바고라고, 보도 통제가 되는 거 끝날 때까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망치지 마,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의원이 아니요, 절대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상황에서 한쪽 편에서는 여기 이혜준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자기를 좀 갈구면서 또 자기 보고서를 이렇게 가로채기도 했던 여기 나준표 국장 자리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가 그쪽에 파일을 하나 보게 됩니다. BIS 관련된 파일. 그래서 클릭해서 봤더니 중요한 것 같아서 클릭해서 봤더니 거기 보니까 BIS 비율이 정은행 비율이 BIS 비율이 9.3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의 말이 맞는 거죠. 보고 최 과장 말이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프린트를 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음 회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이쪽 꽃기어진 통닭집 이쪽에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해보면 여기 고모가 있고 고모부가 있는데 이 고모부 진수호가 투자를 잘못하고 그런데도 또 제2금융권 이런 데다가 대출 막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이자 내기에 급급할 정도로 이자도 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빚더미에 이렇게 쌓이게 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정부 정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간단히 이 정도까지가 머니게임 1회 2회 간단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롭고요. 중간중간에 딱딱하지도 않고 몰입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곧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